안녕하세요. 89세 된 박정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무서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강관리. 젊은 분들은 물론이고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저는 지금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폐암으로 먼저 가셨고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지만 다들 각자 생활이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어요. 큰아들은 부산에서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했고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합니다. 딸은 인천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야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기초연금 33만 원 받으면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4등급을 받아서 센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TV 보다가 잠자리에 들곤 했거든요. 저희 세대는 아시다시피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저도 20살부터 중부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제가 나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 주 7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자식들 셋을 키우면서 학비도 대고 그나마 조금씩 모아서 집 보증금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은 늘 뒷전이었죠.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특히 이빨 같은 건 더더욱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치과 가는 게 큰돈이 드는 일이었고 저희 같은 서민들은 이빨이 아파도 그냥 뽑는 게 전부였거든요. 60대 되니까 이빨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고 70 넘어서는 아예 틀니를 했습니다. 완전 틀니요? 위아래 전부 다. 그런데 이 틀니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어요. 잘 안 맞고 아프고 음식 먹을 때도 힘들고. 그래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은 했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냥 대충 물에 담가 놓고 가끔 솔로 문지르는 정도. 잇몸 마사지나 구강 청결제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또 저희 세대 특성상 짠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류. 의사 선생님들이 싱겁게 먹으라고 하지만 평생 그렇게 먹어온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입안을 마르게 만든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침이 적게 나오니까 입안에 세균이 더 잘 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병원에서도 혈압약, 당뇨약 처방해 주는 게 전부였고 구강관리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보내다가 작년 겨울 그러니까 2023년 11월쯤이었을 거예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틀니를 빼고 잇몸을 보니까 빨갛게 부어있고 만져보니까 아프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실 그전에도 가끔 잇몸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붓기가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틀니를 끼면 아파서 제대로 끼지도 못하겠고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가서도 점심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선생님들이 걱정하더라고요. 할머니 왜 음식을 안 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런데 저는 괜히 난리 날까봐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하고 넘겼어요. 사실 그때도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이라 추워서 외출하기 싫기도 했고 또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기초연금 33만 원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거든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동네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 같은 것만 사다가 먹었어요. 약사님 잇몸이 아픈데 뭐 좋은 약 없나요? 할머니 이거 드시고 며칠 지켜보세요. 그래도 안 나으면 치과에 가보셔야 해요. 약사분도 치과 가라고 하시는데 전 그냥 약으로만 버티려고 했죠. 며칠 약을 먹으니까 아픈 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역시 약이 좋구나 생각하면서 안심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 통증만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염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열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겨울이니까 감기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안 떨어지고 몸이 자꾸 나른해지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할머니 얼굴이 이상해요. 많이 아프세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거울을 제대로 봤는데 제 얼굴이 정말 이상했어요. 한쪽 볼이 퉁퉁 부어있고 잇몸 쪽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이건 단순한 잇몸 염증이 아니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약국 약으로 버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밥을 아예 못 먹겠더라고요. 뜨거운 국물만 먹어도 입안이 화끈거리고 차가운 물만 마셔도 이빨이 시리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주는 식사도 절반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자꾸 어지러워지고 센터 간호사 선생님이 체온을 재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 열이 38도가 넘어요. 이거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래도 전 괜찮아요. 집에서 쉬면 나을 거예요 하고 버텼어요. 자식들한테 연락 가서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 정말 힘들었어요. 열은 39도까지 올라가고 잇몸은 쿡쿡 쑤시고 입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려고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고 그래도 내일 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깨보니까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오한이 막 드는데 동시에 열이 펄펄 나고 정신이 좀 흐릿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주간보호센터 차가 와서 나가려고 했는데 일어나지가 못하겠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센터 선생님들이 와서 보시더니 바로 둘째 아들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들분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요. 빨리 오세요. 수진이가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전 괜찮다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체온계로 재보니까 40도가 넘는 거예요. 엄마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그러면서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구급차가 오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때부터는 정신이 좀 흐릿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폐혈증입니다. 잇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진 거예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폐혈증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잇몸이 좀 아픈 건데 그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잇몸에 생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장기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심하면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다른 자식들한테도 연락이 갔어요. 부산에 있는 큰아들 수연이도 KTX 타고 올라오고 인천에 있는 딸 미영이도 달려오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 자식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참았어요? 미영이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수연이도 엄마가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런 건 달라요.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참았던 게 오히려 더 큰 부담과 걱정을 끼치게 된 거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치료받았어요. 온몸에 줄을 달고 항생제를 계속 맞고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항생제가 잘 듣더라고요. 폐혈증도 점점 나아지고 열도 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폐혈증은 나았지만 잇몸 상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치과 선생님이 와서 보시더니 잇몸 전체를 다시 치료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염증이 잇몸 뼈까지 침범했어요. 기존 틀니는 못 쓰시고 완전히 새로 해야 합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중환자실비, 치료비, 약값 합쳐서 몇백만 원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본인 부담금은 그나마 적었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자식들이 나눠서 부담했는데 정말 미안했습니다. 1개월 넘게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왜 진작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구강관리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틀니도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하고 잇몸 마사지도 해야 해요. 구강청결제도 쓰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으셔야 하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나이 들면 이빨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입안에 세균이 많으면 당뇨도 더 악화되고 심장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같은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퇴원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루만 더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틀니를 빼서 깨끗하게 닦고 잇몸 마사지도 하고 구강 청결제도 써요. 자식들이 좋은 칫솔이랑 구강관리 용품들을 사다 줬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요. 처음에는 병원비가 아까워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기 검진비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드는 큰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어요. 너무 짠 음식은 피하고 단 음식도 줄이고 대신 잇몸에 좋다는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더 먹으려고 노력해요. 물도 많이 마시고요.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하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정순이 할머니가 잇몸병으로 죽을 뻔했다더라. 그러면서 다른 어르신들도 구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센터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을 더 자주 하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입안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세대는 정말 구강 건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빨이 아프면 뽑고 없으면 틀니하고 그게 전부였죠. 틀니만 끼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니를 해도 잇몸 관리는 계속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였어요. 틀니와 잇몸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쉽고 그게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런 약들이 침 분비를 줄여서 입안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무모했어요. 돈 몇만 원 아끼려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자식들한테도 더 큰 걱정과 부담을 끼쳤고 그때 주간보호센터 간호사 선생님이 병원 가라고 계속 권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혼자 판단한 게 큰 실수였죠. 이제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말해요. 자식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센터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상담받고 혼자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건강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나이 들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 요즘은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세요. 할머니 구강관리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89세에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구강관리는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해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작은 염증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틀니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틀니도 매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잇몸 마사지도 꾸준히 해야 해요. 틀니 세정제도 쓰시고 밤에는 틀니를 빼고 잇몸을 쉬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확인 받으세요. 검진비 몇만 원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저처럼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몸에 이상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말하기 미안하다고 혼자 끙끙대면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최선이에요. 다섯 번째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구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이런 병들이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약 드시면서 입이 마르면 물을 자주 마시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섯 번째로 음식도 조심해서 드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너무 딱딱한 음식은 잇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저희 세대가 좋아하는 짠 음식들도 적당히 하시고요. 일곱 번째로 구강 청결제나 치간, 칫솔 같은 보조용품들도 활용하세요. 나이 들면 손목 힘이 약해져서 양치질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보조용품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어차피 늙었는데 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관리는 몇 살이든 중요해요. 저도 89세에 새로운 틀니를 하고 구강관리법을 배우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매일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건강한 입이 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아프면 자식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끼면 안 되는 돈이에요. 미리미리 관리해서 큰 병 안 걸리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하루만 더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은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구강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됐거든요. 혈압이나 혈당 체크도 더 자주 하고 약도 빼먹지 않고 챙겨 먹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려고 노력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가벼운 체조나 산책 같은 것들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이런 게 당연하다. 어차피 늙었는데 뭘 더 바라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자꾸 부담 주기 싫다고 숨기고 참았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안심하더라고요.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도 안심이 돼요. 가끔 자식들이 전화해서 엄마 구강 관리 잘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응, 매일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면 안심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제가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거든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그러면 다들 놀라시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센터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른 센터들과 공유해서 구강보건교육에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니까 그나마 보람을 느껴요. 젊은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구강관리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시작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89세에 새로 배웠지만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젊을 때부터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익히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금연금주도 하시고 입안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특히 임산부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잇몸병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유치라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기초가 어릴 때 만들어지거든요. 또 가족 중에 연세 드신 분이 계시면 구강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자기 입안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처럼 참고 넘어가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가끔 안부 전화할 때 할머니 요즘 이빨은 괜찮으세요? 틀니는 잘 맞으세요?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기 검진도 함께 가주시면 더 좋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인 구강 건강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무료 구강 검진 같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주시고 틀니 관리법 같은 교육도 더 자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저는 운이 좋아서 큰일 나기 전에 발견됐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 그때 치료해 주신 의료진 분들 덕분이에요. 응급실에서부터 중환자실, 일반 병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심지어 병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번갈아가면서 병원에 와서 간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그런 말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괜찮다, 혼자 갈 수 있다 했는데 엄마 혼자 가시면 우리가 더 걱정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항상 할머니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사실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하게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구강 관리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계속해야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자 하고 다짐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겠죠.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구나. 나이 들어서도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면 제 아픈 경험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89세까지 별다른 큰 병 없이 살다가 이번 일로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프기 전에 미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방할 수 있는 건 미리 예방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건 꾸준히 관리하시고. 특히 구강 건강은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매일 올바른 양치질, 정기적인 치과 검진, 건강한 식습관. 이것만 지켜도 저 같은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인터넷 정보나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자가 진단하면 위험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나이가 들면 작은 증상도 큰 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9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 관리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도 나오고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건강 교육을 할 때마다 열심히 들어요.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써 이런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배울 게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저 같은 어르신들이 계시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또는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권해주세요. 저도 그때 주간보호센터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 권해주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났을 거예요. 사회 전체가 노인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건강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거든요. 건강한 노인이 많을수록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가정도 더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제가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육에도 참여해서 제 경험담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예방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강관리에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께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젊은 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세요. 특히 구강 건강은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놓치기 쉬워요. 명절이나 생신 때 뵐 때 할머니 이빨은 괜찮으세요? 틀니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기 검진도 함께 가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혼자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작은 관심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강 건강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몇 살이든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건강한 입으로 맛있게 먹고 즐겁게 웃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